자, 시작할게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볼 건데요. 이 영상에서 차이나랑 재팬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이거 생각해봐요. 그동안 나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했는가? 특히 기초 학력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게 조금 더 교수 효과가 높을까? 그거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짧은 영상인데요. 저희는 다 알죠. 이거 뭐 차이나 재팬 것도 아니고 우리도 교과서에서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이제 남학생이 푼 거는 한마디로 분배 법칙 숫자로만 한 거고 오른쪽 학생은 칠판에 그려서 표현하긴 했지만 이것을 만약에 상가지라는 교구로 바꿔서 한다면 시각과 지각적 감각을 모두 다 사용해서 곱셈을 그리고 그 곱셈을 덧셈화 시켜가지고 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기초 학력이 낮은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익할까요? 그렇죠. 선생님들도 생각하다시피 2번이겠죠. 2번. 자, 이렇게 교구를 통하면 우리 기초 학력이 낮은 학생들도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전제 하에 오늘의 연수의 목표는 이거예요. 학교 교실에 쌓여있는 먼지만 쌓여져 있는 교구를 좀 깨어나게 해보자. 깨어나게 해보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볼게요. 제가 살펴보니까 교구란 교육학 용어 사전에서 교수의 수단 방법으로서 교수를 용이하게 하고 교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를 교구라고 합니다. 단순히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했어가 아니라 그 학습 목표에 맞춰서 교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육학 사전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도구로 교육 목적이나 대상 또는 내용에 따라 그 종류를 달리 할 수 있는데 학습을 구체적으로 진행시키고 쉽게 전개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두 가지의 문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차기재단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개정 2015 교육과정 이제 초창기에 만들어서 학교에 보낸 문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2019년도일 거예요. 9년도 공문에 교구학습 기준안이라고 안 보이지 사라지네요 제가. 수학교구 기준안이라고 강원도 교육청에서 만들어진 교구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를 한번 찾아서 살펴보시면 학교에 왜 이런 예산을 주고 이런 교구를 사세요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강원도 교육청의 이 기준안 자료를 보면은 교구를 필수교구, 뭐 권전교구 이렇게 구분해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단원에서 어떤 활동에 쓸 수 있어요 라고까지 되게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교구를 구입하실 때 그거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게 그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보드게임은 없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보드게임 갖다가 수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럼 보드게임은 교구가 아닐까요? 수학 교구일까요? 즉 만약에 지오보드나 아니다 우봉고나 시립수학 같은 보드게임을 갖다가 평행이동이나 5학년에서 대칭 같은 걸 했다. 그런데 단순히 즐거움, 재미, 호기심으로 끝났다면 그거는 수학 교구가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교수 학습적 효과도 있었고 학습 목표에 도달을 했다면 그것은 교구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교구는 학생이 지각적 감각에 자극을 주어야 한대요. 즉 우리 어렸을 때 유아기 쪽에 애들 촉감놀이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두 번째는 학생들이 만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동과 재배열이 가능하고 네 번째는 수학적 아이디어를 표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도 준비하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뭐냐, 웹에서 하는 거는 학생이 만질 수는 없는데, 지금 터치는 할 수 없는데, 이게 교구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화면을 보지만 클릭하는 거는 거의 마우스 아니면 손 터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좀 세대를 알아볼게요. 세대. 자, 선생님들 채팅창 좀 활용하겠습니다. 뭐냐면 전등,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전등을 온 앤 오프 할 때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어떤 게 익숙한가? 즉 1번은 얘가 천장에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천장에서 끄고 켜거나 이렇게 당기는 거. 2번은 스위치인데 좀 작고 하나 있는 거. 네. 선생님들 이제 채팅창이 살아있는지 한번 체크업 하느라고 이거 한번 문제 내봤어요. 세대도 알아보면서. 3번이 많으시네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나이대가 나옵니다. 나이대가. 1번 없으시네요. 1번. 1번은 알기는 해요. 장학생님. 네, 그렇죠. 4번 있습니다. 남동수 선생님 가장 젊으시지 않으실까. 저 4번을 쓰기는 쓰는데 내가 눌렀나 안 눌렀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 색깔이 들어오잖아요. 색깔이 들어와서 네, 이렇게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네, 정우영 선생님도 저 젊어요 해주셨어요. 자, 아마 우리 아이들은 3번 혹은 더 많이 이제 더 남은 시대를 4번 정도 아니면 더 뭔가 발달한 게 나오겠죠. 4번을 쓸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4번에 익숙해진 아이들에게는 웹이나 앱을 사용한 교구 방법도 하나의 교구로 전달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교구의 정의도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선생님들 나이대 파악했어요. 자, 교구의 장점 6가지 그냥 빨리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오래 유지, 의사소통 촉진, 사고하도록 돕고 경험과 현재의 활동을 연결, 정신적인 수용 능력 증대, 교구의 활용이 우리의 사고를 조용해준다. 이렇게 6가지인데 이 장점은 모두 알고 계실 건데 이 장점을 살리려면 다음과 같이 교구 활용의 유의점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구 활용의 목적을 명확히, 즉 내용을 변형, 왜곡할 위험성은 없는지 아니면은 이제 구체적 시각적 활동에서 끝났어. 그게 아니라 형식적인 증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퀴즈 내어 생막대를 했는데 그래서 색에서 알고 아이들이 시지각도 활용했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2는 5다. 이런 거를 형식적 증명으로 이렇게 칠판에서 선생님이랑 정리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져야 되고요. 교구 활용의 타이밍, 단원 시작할 때 우리 흥미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번 사용할 건지 아니면 매차 시에 기본 계산 활동을 이걸로 변형해서 사용할 건지 이러고 계속 교구로만 할 건지 아니면 차단하고 뭐 어떤 것을 어디까지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뭐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거는 학급 상황, 학생들 수준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전문가니까 판단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교구 활용의 한계도 있다. 무리하게 시도하지 말라. 막 일부러 끼워 맞춰서 이러면 될 거야 라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학생들의 흥미도를 낮출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번 선생님들이랑 그 학년 동학년에서 한번 이렇게 교구 활용에 대해서 연습도 해보고 뭐 아니면 어떤 반에서 이런 미스가 생겼어요 라고 하면은 서로 피드백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교구 활용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교구 활용의 유의점도 알아봤고요. 우리 그러면 교구의 종류를 알아볼게요. 크게 교구의 종류가 6가지로 나눠지는데 저랑 할 거는 큐브형 교구예요. 그리고 우리 그냥 큐브 모양, 즉 정육면체, 직육면체로 다 연결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송명신 선생님 거 들었다면 뭐 주사위나 겹자석, 카드 이런 거 생각하셨다면 기타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할 김지영 선생님은요. 폴리스틱, 포디프렘 이런 작은 막대기 막 연결 끼워서 하는 거, 지오플립 이런 거는 모형 도구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오해진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 패턴 플러그나 펜토미노류는 타일형 교구 2번에 해당된다는 거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살짝 저랑 할 수 있는 저랑 하는 교구형 큐브형 교구 살펴볼게요. 그 기준 안에 살펴보면요. 큐브형 교구라고 필수 교구고 권장 교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필수는 학교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연결 큐브인 모형이 있고, 그리고 요즘 3학년, 4학년 많이 쓰는, 또 6학년에서 소수 배울 때도 많이 쓰는 분수막대 있고, 그리고 교과서 그림에도 파란색 나오는 수모형으로 되어 있는 게 필수 교구고요. 저랑 온에서 할 거는 생막대라고 나와 있고 이름은 퀴즈네어예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보내드린 거는 수막대인데 이거는 필수 교구도 아니고 권장 교구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그래 수막대로 하자라고 해서 그거를 보내드린 이유는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눈으로 빨리 읽으시면요. 퀴즈네어 생막대랑 수막대의 차이점을 딱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뭘까요? 쌤 채팅이 살아있는지 봐야 돼요. 소리 안 들려. 뭘까요? 가격, 연결 부위, 눈금. 와우. 선생님들 재질. 선이 있다. 정답은 선이 있다. 여기 보면은 눈금 없음. 수막대는 눈금 있음 이렇게 있어요. 재질은 플라스틱일 수도 있고 나무일 수도 있고 그런데 큰 차이는 눈금이에요. 눈금. 그런데 받으신 거 보면요. 보이실까요? 자꾸 사라져서 무슨 색을 써야 되나? 자, 눈금이요. 모든 면에 있는 게 아니라 한 면에만 있어서 뒤집어서 사용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나무를 좋아해요. 그리고 교실에는 나무로 된 게 있고 이 만지는 그립감이 있잖아요. 사실 플라스틱은 안에가 뻥 뚫려가지고 뭐 되게 가볍고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가격 차이도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15,000원짜리를 보내드렸고 돈이 많은 학교에서는 저는 한 29,700원짜리, 나 25,300원짜리를 생막대를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학생 인원수가 많은 데를 만약에 3만 원씩 30개만 산다 그래도 90만 원이라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우선 선생님들한테 수막대를 보여드렸고 이런 게 많으니까 취사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눈금이 있다 없다입니다.